예, 모닝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키워드부터 정리해드리면 미국은 이제 지수도 올랐는데 빅테크보다 중소형주가 더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연준 인사들이 계속 조심스러운 어떤 발언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어쨌든 금리 내려간다. 여기에 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대형주는 좀 쏠림 현상,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좀 몰려다니는 그런 일부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 시가총액 한 1,000억대 되는 종목군들의 어떤 급등 뭐 이런 형태로 시장이 갈리죠. 나머지는 지루하고 이런 형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양도세 변수가 이제 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변수보다는 이제는 연말에 어떤 종목들의 어떤 수급 변화 여기에도 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점들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는 올랐습니다. 0.6% 전후 올라갔는데 지금 다우하고 나스닥은 9일 연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특히 러셀 2000 지수가 2%나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 대형주 쪽보다는 지금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일단 연준 인사들은 어쨌든 좀 누르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메리 데일리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이 사람 유하게 얘기했죠. 내년도 금리나 적절하다. 그리고 3번 내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고금리다. 그러니까 물가 집중하다가 고용이 나빠지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 외 인사들 오늘 언급한 사람들 뭐 토마스 바킨 같은 경우는 연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물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이후에는 되게 지루하게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금리 빠르게 내리긴 어렵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이죠. 라파엘 보스틱 같은 경우도 약간 비슷합니다. 물가 하락 속도나 경제가 강하다라는 걸 감안해 볼 때 금리나 급하지 않다. 그러니까 점도표는 그냥 전망일 뿐이지 가이던스 아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금리나 2번 정도 하는 걸로 이제 발언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인 어떤 분석. 그러니까 마르코 콜라노비치 같은 경우는 소비 약해지고 있어서 경기가 나빠질 거다. 그래서 위험 자산은 앞으로 상승하는데 좀 제한이 될 거다. 이런 어떤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투자자들은 그냥 금리 내려갈 거니까 빠지면 기회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쉽게 시장이 하락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는 좀 있죠. 보시면 미국 성장 전망에 대한 어떤 변화인데 계속해서 성장 전망이 하향되다가 지금은 상향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4분기 같은 경우는 1.1% 정도, 그리고 내년도 1분기 같은 경우는 0.4% 정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한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플러스 성장, 경기 침체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가는 걸 경기 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데이터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의 파산 건수가 올해 늘었거든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내년도에 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될 경우 파산 기업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실업자가 확 늘어나게 되고 경제가 나빠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메리데일리가 하는 얘기가 이런 걸로 볼 수 있죠. 어쨌든 고용이 확 나빠지기 전에 적당할 때 이제 어차피 물가는 내려갈 거니까 여기서 금리를 풀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엇갈리는 지표가 있는데 어쨌든 투자자들은 뭐 이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어떤 펀드 매니저들 설문입니다만은 현금 비중을 낮추고 있잖아요. 주식을 사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죠. 주식 또는 뭔가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금리라든가 경제 전망이 바뀌면서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은 가고 있고 이게 시장을 올리는 그런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뭐 주요 종목들 보면 오른쪽에 보고 계신 게 엔비디아고 이제 바로 옆에가 이제 테슬라인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가 빠진 이유가 일부 분석에 의하면 그 내년도 나오는 신제품 때문에 지금 제품 구매를 꺼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마치 수요가 둔화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다. 뭐 어차피 다시 구매될 거니까 실적은 좋아질 건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해석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테슬라가 오늘 올라간 거는 사실 테슬라 오늘 악재거리가 없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중국에서의 어떤 차량 보험 등록 건수가 19%나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판매량은 보험 등록 건수로 산정을 한답니다. 근데 요게 이렇게 돼서 역대 3번째인가 주간으로 그래서 중국에서 잘 팔리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태양광 ETF가 오늘 4.7%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게 또 올라갔고 그 외에도 뭐 유가 올라갔으니까 에너지주 올라가고 뭐 경기 관련된 종목군들 강세 보이고
뭐 파이자 같은 종목들도 오늘 올라가고, 이게 여러 종목군들이 또 오르고, 이제 빅테크는 종목들별로 엇갈리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을 오늘 장에서 보였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이제 오늘 주목할 뉴스를 보면, 주식 양도세 완화 뉴스만 지금 한 달째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일단은 완화하겠다라는 식으로 좀 의지를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반영될 날짜가 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장중에 나오게 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배당, 막바지 배당 관련된 이슈. 이게 배당 날짜가 또 이제 바뀌는 기업들도 많이 있긴 한데, 어쨌든 배당 뉴스들도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기준일을 바꾼 기업들이 있고, 또 일부 기업들은 뭐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 리스트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씩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리스크 요인으로는 건설사 부도설이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조금씩 나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당장은 이제 틀어막을 것 같긴 한데, 뭐 이제 투자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리스크, 이걸 좀 걱정하는 시각도 일부에서는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뉴스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도 뭐 계속해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건설사들이 자금난이 있다라면 자산을 갖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 자산에 대한 어떤 가치가 갑자기 뭐 점프된다든가 급락한다든가 이렇게 완전히 극단으로 확확 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연계지어서 살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그 블랙홀 현상, 어저께 에코프로머티의 LS 머티 이게 이제 3조 원 가까이 거래대금 터졌거든요.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린 게 저기서 3조 원 나오면 안 된다. 두 개 합산 1조 원 밑으로 내려가 줘야 코스닥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코스닥 거래대금이 12조 원 가까이 나오긴 했는데, 물론 이게 코스피, 코스닥 이제 이게 종목이 좀 갈리는 거긴 하지만 저런 식으로 거래대금 형성하는 종목은 무조건 코스닥에 영향을 주거든요. 수급상. 그러니까 코스피 종목이 됐든 코스닥 종목이 됐든 삼성전자가 아닌 다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1, 2위 거래대금 1, 2위 종목이 개별주일 경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닐 경우에는 거래대금 합산이 자꾸 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은 1조 원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는 2조 원 밑으로 좀 떨어져 줘야 시장의 상승 종목이 늘어나는 그런 구도가 되죠. 그래서 안 그러면 되게 재미없어요, 시장이. 저런 종목들만 막 등락 변동성 나오고, 시가총액 아예 막 1000억 되는 종목들 움직이고, 그 외 중간에 있는 종목군들은 별 재미없는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급 블랙홀 이것도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요약을 좀 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LS 머트, 에코프로 머트, 이제 머트가 아닌데 하여튼 이제 거래대금 축소 이거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저가 종목들, 그러니까 특히 최근에 보면 한 1000억 원에서 1500억 사이 정도 되는 시가총액 종목군들이 이제 출발하는 뭐 급등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속속 이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관찰이 되고 있어서 이런 종목군들이 좀 틈새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양도세 효과 정말 그래도 그나마 나머지라도 누리려면 적어도 수요일까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수요일 지나가면 목금 다음 주 월요일 휴장이고요. 화요일이 기준일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걸 감안해 보면 뭐 이렇게 제대로 효과 뭐 정말 조금밖에 누릴 수밖에 없어서 이왕 쭉쭉 누리게 해주려면 좀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죠. 근데 일단 마지노선 오늘이라도 좀 나오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좀 실적 턴하는 종목들, 수급이 교차, 이 수급 교차는 뭐냐면 외국인 기관이 서로 교차하는 거예요. 한쪽에선 팔고 한쪽에선 사고. 이제 그러다가 팔던 쪽에서 마무리가 되면 한쪽에서 사들였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반전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류의 기업들, 그다음에 쭉 주가가 좀 안 좋다가 추세가 돌려지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종목군들을 좀 관찰을 해서 지금 세게 게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한 덩어리, 그다음에 이런 유의 기업들 한 덩어리 이렇게 이제 적절하게 좀 섞어가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재밌는 차트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약간 희망 고문 같은 건데, 그 올해 움직임이 1982년도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볼컷 때인데, 연준의장이 그때 볼컷 때 금리, 이제 물가 상승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막 물가 15%씩 올라가고 막 그럴 텐데, 그래서 기준금리 20%까지 올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볼것 집 앞에 막 트랙터 갖다 놓고 막 강목 갖다 놓고 그랬어요. 강목은 이제 건축 자재, 우리 집 못 지으니까 니나 갖다 지어라 막 이런 식으로 막 항의하고 막 그랬을 텐데,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볼거가 이제 사실상 물가 잡은 거다라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떤 취재 내용이 나오면서 증시가 아주 강하게 이제 올라갔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다. 차트 보면 뭐 이런 식의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투자들은 그때 같으니까 지금 주식 사서 올려야 돼. 뭐 이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 이제 뭐 그때는 되게 오랫동안 물가가 높았던 시기였고 지금은 이제 물가가 그 높았던 시기가 그때보다는 좀 짧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려오는 속도도 어쨌든 그때보다는 좀 양호한 흐름이고 해서 오히려 이제 증시가 미리 반영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하고 좀 다른데 그러니까 미국에선 최근에 막 시장이 좋으니까 별의별 데이터들이 막 튀어나와서 뭐 이런 뭐 좀 분위기를 좀 만들어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투자들이 좀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좀 붕 뜨게 해줘야 되는데 그 양도세가 뭔지 예, 좀 그게 좀 발목을 많이 잡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이제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